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지난 일요일인 11월 15일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는데요. 4년마다 이 선거가 일어나며 차기 2년 후에 있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추스려서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선거는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점이 바로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못할 경우 각종 제재가 굉장한 불이익을 줍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다 시간에 맞춰 나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넓은 땅에 인구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 산을 넘어 밀림에 섬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80년대부터 브라질에는 전자투표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투표기는 이 화면이 나오고요. 내가 선출하고 싶은 후보의 번호나 사진을 보면은 이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한 계기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자도 높았고 또 어느 사람의 어느 정당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편리성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개표도 쉬운 게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결과를 바로 뽑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어서 전자투표기를 이 다른 중남미의 선거에 많이 팔기도 하였고요. 이 빠른 개표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확 바뀌는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단점은 누가 그 내용을 해킹한 것은 아니냐, 또 뭐 조작한 것은 아니냐 등 논란이 있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투표기를 가지고 가서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선거관리 법원에 가지고 가서 각 지역에서 올라와 있는 이 투표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다운받아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연방경찰에서 제시한 사항이 이게 조작이 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또 뭐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러지 말고 브라질리아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모든 센터를 다 모아놓고 한 번에 개표를 하자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로 그 도시에서 선거가 오후 5시에 끝나면은 뭐 때로는 1시간 이내에 바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올해는 각 지역에서 오는 것을 다 브라질리아 수도로 모으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또 이걸 개표하는데 슈퍼컴퓨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뭐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빠르면 1시간 만에 개표되던 게 이게 시간이 늦춰져서 밤 12시에 다가와서 그때 이제 발표될 정도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거 선거 개입한 것은 아니냐, 조작한 것은 아니냐 뭐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음모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제 재밌는 것은요, 여지껏 브라질은 84년도에 드디어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나고 민정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개의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한 30여 개 되는 이제 소수 정당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은 그냥 예전에 이름에는 PMDB였는데 지금은 그냥 MDB라고 하는 정당, 그러니까 브라질 민주운동당이라는 것이 있고요. PSDB라고 하는 사회민주운동당이 있고요. 또는 또 빼빼라고 하는 거는 진보당, 또 빼떼는 뭐 당연히 노동당, 또 그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있지만은 최소한의 이 5개 정도 되는 정당이 모든 정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 94년도에서 있었던 선거에서는 PSDB 당과 PMDB 당의 손을 잡아서 연립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이어왔고요. 한 번의 재선 후 그 다음에 2002년도 대선에서는 이 PMDB 당이 그 당시 노동당과 손을 잡고 룰라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한 정당이 모든 것을 석권할 수는 없고 항상 여러 정당과 연립 정당을 만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정당이 득세를 하고 어느 정당이 어느 정당과 손을 잡느냐, 이 구도가 그려짐으로써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지껏 20몇 년간의 시간 동안을 보면은
서로 아는 정당들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의 볼소나로 대통령은 기존 정당과 상관이 없는 거의 홀로 나와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중도파라고 하는 또 각 여러 지역에 나눠져 있는 중도, 그러니까 조그마한 정당들을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과 후보자가 많이 선출되면은 기존의 정치력과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많이 궁금했는데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도표를 보면요. 지금 올해 선거에서 1차 선거에서 바로 선출된 시장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요.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군 50% 그리고 한 표 이상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50% 이상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 선거에서 1위, 2위 후보들을 다시 모아서 2차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거는 지금 현재 57개의 시장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 5,400여 개의 시장이 선출되었는데요. 이 시장들의 이 숫자를 보면요. 어느 정당에서 많은 시장을 선출하였나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민주운동당이 774명, 그리고 진보당이 681명,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650명,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512명, 그리고 민주당이 459명의 시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를 보면은 기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즉 그냥 간단히 보면 20-30년 된 역사를 가진 정당들이 이렇게 많이 선출되었고요. 그 이외에 뭐 자유당, 뭐 브라질 민주운동당, 뭐 사회당, 뭐 이렇게 쭉 보면요. 뭐 200명에서 뭐 100명대 선출하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그동안 2016년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노동당은 179명의 시장을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전국을 뒤흔들던 노동당이 이렇게 군소 정당으로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뿌블리카, 즉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은 볼소나로 대통령이 지지를 하며 이 당에서 선출되는 내놓은 후보들의 표를 찍어달라고 많이 호소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208명의 시장을 선출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이 지지한 정당이 크나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명의 시의원이 각 정당별로 나눠 선출되었냐 보면요. 가장 많이 선출된 당은 당연히 뭐 민주운동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또 브라질 사회민주당, 민주당, 또 자유당 등 기존의 정당들이 거의 싹쓸이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 사항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그 전에 있던 5가지 정당은 항상 나라를 이끌고 가고 역사를 만드는 정당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노동운동도 많이 했고 80년 노동당 창설 멤버였으면서 4번의 대선에 도전하던 룰라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당을 이끌고 가면서 크나큰 이제 역사를 또 남겼지만요.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을 하였고, 국민은 그런 노동당에 대한 단죄를 내렸고요.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혜택도 없이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노동당은 항상 전국적으로 30%의 표를 가지고 있던 그런 힘을 발휘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18년도 대선에 후보로 나섰다가 선출된 볼소나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전에는 그냥 국회의원이었고 소속 정당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PSL이라고 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왜냐? 다른 정당들은 다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나 행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자기들이 컨트롤이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거부했는데, PSL 당에서 품어서 대통령 선출되자마자 정당을 나가서 뭐 다른 정당 만들겠다 하다가 지금 아직 정당이 없지만, 이 볼소나로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번 선거에 엄청난 힘을 쏟았고 많은 후보를 내놨지만은 중도 우파를 모아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런 돌풍이 아닌 밀풍으로 끝났다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아직 2차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저는 결론 내놓을 수 없지만은 이거로만 봤을 때 국민들이 염원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제 판단은요. 기존에 오랫동안 정권을 이어왔던 노동당에 대해서는 벌을 내린 것이고요. 버렸고요.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손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현재 그런 거와 같이 뭐 해성같이 등장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볼소나로 대통령에도 손을 끄는 것이고요. 나는 당신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한 거고, 그냥 안전하게 기존에서 끌고 왔던 이 5개 정당의 모든 힘을 골고루 나눠줬다라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났을까? 그냥 국민들이 많이 힘든 것이죠. 그 전까지 노동당에서도 진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세상이 바뀌는 줄 알고 무엇이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자기네들도 타락하고 부패도 있었고, 급성장한 경제의 결과물에 대해서 또 전 세계적인 이 불황과 브라질 경제 불황으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모래성같이 없어진 것이고, 또 세상을 바꿀 듯이 또 나타난 이 대통령도 너무 과격한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과 대립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손을 끊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정당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연히 뭐 배 두드리면서 야, 거봐, 우리는 항상 살아남아, 우린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은 5가지 정당이 좌파 우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절대 중도 오가 아니라 이쪽은 좌, 이쪽은 우인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하는 말이죠. 정치인들에 대해서 쉽게 내리는 그 정의, 그놈인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싫다라고 하지만은 94년도부터 2002년까지 있었던 사회민주당에서 끌고 가던 페르난도 엔리케 정당을 다 손을 잡고 지지하였었고요. 노동당 정권이 탄생하고 2월 동안에 그 정당들도 다 손을 잡고 지지하고 그 연립정당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좌다 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건 우습고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끌고 왔는데, 그럼 브라질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짚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입니다. 경제가 사람이 뭐 잘 먹고 살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2002년도부터 시작된 경제 호황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다가 2012년,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져서 2016년 최악의 바닥을 치던 브라질 경제, 2018년도에는 새로운 대통령 선출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되고 개혁의 개짜도 지금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격리 생활과 멈춰버리는 경제 상황으로 모두가 지금 배고프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훈은, 사람은 어려워지면은 그냥 뭉쳐들고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습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바로 정리가 되고 1월 1일부터 새로운 정부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들의 힘에 의해서 2022년의 대선에 대한 바로 구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각 주지사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어느 줄을 서야 되고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바뀌어야 되는데요.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은 이제 많은 세력을 잃을 것이고, 빨리 찾아온 레임덕으로 인해서 지금 크나큰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사실과 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은 제가 그것도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